영조 12년 한양 성저심리 우물가는 새벽 안개보다 짙은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평생 돈밖에 모르던 지독한 자린고비 박씨노모가 마침내 노망이나 전 재산을 허투루 뿌리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 할망구가 제정신이면 그럴 수 있어? 평생 남편 빚 갚는다고 손톱이 닳도록 모은 돈을 자기 밥 한 그릇 안 주던 큰 집에 다 주다니. 글쎄 말이야. 정작 자기를 수발들던 막내네는 빈손으로 노인네 수발만 더 들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사람들은 노모가 사리분별을 못한다며 비웃었지만 사실 노모 박씨의 낡은 벽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옷가지 밑에 숨겨진 비밀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부채 기록이 아니라 한양의 상권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거대한 지혜의 기록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바람처럼 달려온 이는 큰며느리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방 안의 궤짝과 벽장의 두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쌀독바닥이 훤히 보이는 걸 보니 남은 건 이제 땅 문서뿐이겠어. 늙은 할망구가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싹싹 긁어내야지. 노모는 윤씨의 번들거리는 탐욕을 읽어내며 짐짓기력이 다한 척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죽지 못해 이어가는 목숨. 이제 내 몸 하나 뉘을 곳만 있으면 그만이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집과 몇마지기 땅뿐이니 너희가 잘 건사하겠느냐? 아유,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누구입니까? 저희 큰 집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황후처럼 모실게요. 윤씨가 야심차게 떠난 오후 막내 며느리 소희가 땀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캔쑥으로 빚은 떡과 낡았지만 정갈하게 기운 시어머니의 속적삼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가는 길에 들렀어요.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 옷 새로 풀먹여 다려왔으니 갈아입으셔요. 어머님 무릎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노모는 소희가 건넨 떡을 천천히 씹으며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응시했습니다. 네 형편에 이런 걸 무얼 자꾸 해오느냐. 네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젊은이 뭐든 먹으면 됩니다. 내일은 장터일 일찍 마치고 와서 저 뒷마당 무너진 담벼락도 좀 봐드릴게요. 그날 밤 노모는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 끝에 먹을 진하게 찍어 욕심이 눈을 가린 자와 진심으로 길을 닦는 자라는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장부 위로 노모의 깊은 한숨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뚫린 듯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노모의 낡은 집 천장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소희는 아이들을 재우다 말고 폭우를 뚫고 달려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밤새 진흙을 이겨 지붕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손등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비를 피한 시어머니의 방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수님, 이 새벽에 급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품값은 장터에서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꼭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큰며느리 윤씨가 동네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타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비가 오길래 걱정이 돼서 밤새 사람을 사서 지붕을 고치게 했답니다. 어머니, 제 정성 덕분에 어제 무서운 비를 잘 피하셨죠? 소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묵묵히 젖은 옷을 짰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이미 어둠 속에서 누가 진흙범벅이 되어 지붕을 기어다녔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기와는 비바람 한 번에 무너질 것이요 진심으로 다진 진흙은 대를 이어 가문을 지키리라 라고 적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노모는 갑자기 소희에게 산더미 같은 숯을 사서 창고에 쟁여두라고 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노모가 드디어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님, 이 더위에 숯을 찾는 이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창고 빌리는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계절을 사는 게다. 숯쟁이들이 팔 곳이 없어 숯을 버리듯 넘길 때 사두거라. 여름의 땀이 겨울의 온기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한양을 덮쳤습니다. 숯값은 10배로 치솟았고 소희는 이 이윤으로 훗날 점포를 얻을 소중한 미천을 마련했습니다. 노모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씨노모가 두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묵직한 괴짝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땅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놈아, 이 땅 문서와 은자 50냥은 네가 가져가라. 네, 집안 살림에 보태 쓰고 부디 큰 집 노릇 잘하거라. 아이고, 어머니, 역시 어머니뿐이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저희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노모가 이어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내 몸은 막내내로 가겠다. 소희야, 너는 재산 대신 이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맡겠느냐? 예, 어머님 재산은 형님네가 관리하는 게 집안의 질서입니다. 저희는 어머님만 건강하게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며느리는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희는 묵묵히 낡은 수레에 노모의 작은 짐 꾸러미와 요강 하나를 싣고 성박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박 좁은 초가집에서의 생활은 눈물겨웠습니다. 소희는 자기는 보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도 노모에게는 장터에서 사온 귀한 조기 한 마리를 매일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살점 좀 드셔보세요. 오늘 장터에서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습니다. 노모는 본격적으로 소희에게 상업의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가서 배추를 가장 쌀 때 사서 볕에 잘 말려두어라. 세상 사람들이 흔하다 버릴 때가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때니라. 소희는 노모의 가르침을 따라 계절의 흐름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 소희의 말린 배추는 한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팔려 나갔습니다. 소희는 마침내 장터 한쪽의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정직한 저울질과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노모의 철학 덕분에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큰 집의 윤 씨는 노모에게 남은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노모의 눈이 침침해진 틈을 타 가짜 유서를 조작해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래야 큰아들이 나중에 탈 없이 집안을 지키지요. 어서요. 노모는 윤 씨의 얄팍한 거짓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서명 대신 장부의 탐욕이 눈을 가려 부모의 수익까지 팔아먹을 자라고 차갑게 적어 넣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윤 씨는 결국 성박다리 공사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노모가 준 땅과 은자를 단 한 달 만에 도박과 투기로 모두 날려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한 윤 씨는 증오의 화살을 소희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점포를 무너뜨릴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실 납품을 앞둔 어느 밤, 윤 씨는 몰래 소희의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비단 두루마리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한 썩고 곰팡이 핀 비단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왕실 모독죄로 네 가족은 몰살이다. 어디 잘 사는 꼴 좀 보자고. 다음 날 아침 왕실 검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소희는 대역죄로 몰려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 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둔 거래 장부까지 훔쳐 불태워버려
신용을 증명할 마지막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점포가 문을 닫고 가족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하자 소희는 방에서 홀로 핏물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가요? 노모는 소희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걱정 마라.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해는 뜨는 법이다. 진실의 기록은 불에 타지 않는 법이니라. 윤 씨는 직접 관가에 찾아가 허위 고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소위 대기 사기를 치고 세금까지 포탈하고 있으니 당장 벌하소서. 결국 소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 관가마당에서 거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왕실을 기만한 비단은 어디에 숨겼느냐. 윤 씨는 구경꾼들 틈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좀 보세요. 효부인 척하더니 속은 구렁이었다니까요. 당장 사약을 내려야 해요. 모진 고초 속에서도 소희는 고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의 협박과 증거 조작으로 상황은 점점 절망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순간 관가 정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모박 씨가 호령하며 들어왔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관중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개 섞어라. 감히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부르는 것이냐. 이 고발은 거짓이며 여기 진실의 기록이 있다. 관가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모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두툼한 비밀 장부를 꺼내 사또 앞에 내던졌습니다. 사또, 여기 이 기록을 보시오. 내 며느리가 그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라에 세금을 바친 장세표의 사본과 모든 거래의 증거가 여기 있소. 노모는 장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윤 씨가 훔쳐간 왕실 비단의 고유한 문양과 일련 번호가 노모의 필체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윤 씨의 집 뒷마당 장독대 밑을 당장 파보시오. 그곳에 훔친 비단이 숨겨져 있을 것이오. 나는 그 아이가 비단을 들고 담을 넘는 것을 다 적어두었소. 노모는 마지막 결정적 증거로 문틈에 뿌려두었던 재에 대해 말했습니다. 윤 씨의 신발 밑창을 보시어 그제가 묻어 있을 것이요. 밤마다 점포를 드나든 탐욕의 흔적이지. 당황한 윤 씨가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즉시 붙잡혔습니다. 신발을 확인하자 노모의 말대로 흰재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윤 씨에게 엄벌을 내렸고 누명을 벗은 소희는 노모의 품 안에서 오열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역시 상단의 주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은 점포 오해했던 거래처 상인들이 줄을 서서 사과했습니다. 행수님, 저희가 짧은 생각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의로 거래합시다. 집으로 돌아온 노모는 소희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 비밀의 궤짝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큰아들에게 준 땅보다 수백 배는 거대한 은자, 1,000냥과 8도 상단의 권리가 담긴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쓰면 먼지가 되어 날아가지만 네가 배운 인내와 상도의 길은 네 평생을 지켜줄 갑옷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이 상단의 진정한 대행수다. 무릎을 꿇은 큰아들에게 소희는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입니다. 한 핏줄이니 다시 일어서야죠. 제가 점포의 작은 일부터 맡겨드릴게요. 소희의 상단은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고 정직이 최고의 이익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윤 씨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녀는 소희의 점포에서 가장 힘든 일꾼으로 자처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희야, 아니 행수님, 내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겠구나. 대기근이 닥친 어느 해 소희는 주저없이 상단의 모든 곳간을 열었습니다. 수천 석의 쌀을 풀어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인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을 남기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박씨노모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과 나눔이라는 불멸의 가치였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소희는 노모의 그 낡은 장부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음 세대가 지켜야 할 덕목과 상인들의 본성을 한자 한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마루 끝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돈을 상속한 게 아니다. 너라는 귀한 사람을 이 세상에 유산으로 남긴 것이니라. 큰아들 내외도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막내네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닌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성저심리 우물가 안악들의 수다도 이제는 지혜로운 성인 박씨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찬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희의 상단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며 정직한 상업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해 나갔습니다. 노모 박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올바른 주인에게 전해졌음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소희는 노모의 장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어머님의 이 가르침을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한양의 장터는 오늘도 활기차게 열립니다. 지혜로운 장부와 효부 소희의 위대한 유산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